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딸.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감기 조심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쌀쌀해졌죠? 갑자기 쌀쌀해졌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는 다른 수도 연말 아니 명절 보내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막 있고 해서 막 바삐바삐 인사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좀 늦게 왔어요. 그분들도 좀 저랑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제가 또 방송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아마 제가 방송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바삐바삐 가서 인사 간단하게 하고 또 막 오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지금 다시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안녕하세요, 미채다님. 어서오세요.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잘 지내셨어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어서오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채다님은? 엄마는 이번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쉬고 부모님 댁만 명절날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예, 호우주마. 네, 저는 추석 잘 보냈어요. 추석날 당일날 부모님 댁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왔어요. 다행히 명절 전날까지 저는 근무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백화점이라 보니까 전날까지 너무너무 바빴어요. 며칠 동안. 아, 그래요? 아, 딜레이가 있나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가 명절 전전에도 오려고 여러 번 했는데 오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막 졸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다음날 출근하고 너무 피곤하고 해서 며칠 쉬었었죠. 우리 채다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시골이나 아니면 친척집 방문 많이 안 가시고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트위치에도 보면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저는 시골이 섬이라서 시골 다녀왔어요. 와, 섬이라 너무 좋으셨겠어요. 좀 가시는 데는 좀 멀고 좀 힘드실 수 있어도 다녀와서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음, 섬이면 어떻게 저 남해 쪽인가요? 아니면 서해 쪽? 보통 남해 쪽으로들 많이 섬이신 분들, 저 아는 분도 진도 쪽, 완도 쪽,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흑산도 쪽 이렇게 많이들 가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다녀오실 거리는 가면 좋은데 갔다 왔다 한번 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그러시던데 우리 채다님은 어떻게 청산도요. 예, 들어봤어요. 청산도 가보진 못했는데 들어만 봤어요. 어허, 그러시구나. 시간은 여기서 좀 많이 걸리나요?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섬들은 조금 가시는데도 오시는데도 많이 힘들어서 막 한번 가기가 힘들다 하시던데, 멀리가 그쵸, 맞아요. 차 타고 배 타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한번 또 다녀가서 부모님 뵙고 오면은 또 마음은 좋잖아요. 부모님 뵈니까. 저는 부모님이 그래도 가까이 계셔서 부모님이 일부러 저희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사시겠다고 하셔서 멀리 안 가셨어요. 왜냐면 명절 때 저희가 너무 멀면 이렇게 좀 다니러 오기가 힘들다고 일부러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한 거리 30분 거리에 사시겠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그래서 저희는 거리 한 30분 거리? 저희 엄마가 좀 그런 쪽으로 좀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녀갈 수 있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어떻게 건강하셨나요? 일단은 섭이면 그 부모님들 건강 이런 것도 좀 많이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교통이 아무래도 그렇게 가깝게 막 자주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그냥 병원 가깝고 저희랑 가까운 곳 그래서 경기도 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원래 저 바닷가 그 여수, 돌산, 고흥 이쪽으로 이제 저희는 내려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쪽에 경기도 쪽에 계시는 바람에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직장도 그래서 경기도 아니면 서울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 채단님 중학생이구나. 중학생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왔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셨어요. 용돈 좀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통 가면은 막 우리 손녀들 왔다고 막 용돈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히히히 하는데 너무 귀여워. 아이고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우리 채다님은. 아, 음, 어, 오늘 이상한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용돈 받았어요. 아이고 좋아라. 우리 채다님 그래서 구정 이렇게 명절 때가 좋죠? 어른들 친척분들 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 용돈 받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지 이제 좀 몇 년 됐는데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항상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는 무조건 할머니한테 갔어요. 친척들 집 친척분들도 많이 모이시는데 많이 모이셔서 한 번 가면은 용돈 많이 받았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갖고 인사만 잘해도 용돈을 막 주시니까 그래서 용돈을 좀 많이 푸짐하게 저도 막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떡해. 오늘 제가 마이크를 이제 그래서 새로 며칠 전에 한 것도 새로 했는데 이 마이크가 이제 외국에서 온 저기 조금 좋다고 방송에서 해주신 권유해주신 거라서 저도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해서 마이크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떤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처음 그냥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좀 염려가 되네요. 아유, 우리 채다님 근데 내일 학교 안 가나요? 정말? 이번 주까지 계속 쉬나요? 학교도? 직장인들은 연차 내고 해서 이번 주까지 그냥 쭉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채다님은 학생인데 그럴 수 있나? 쉴 수 있나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도 방송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제 방송도 보고 다른 분 본진 방송도 보고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건가? 그래. 요즘에는 진짜 비가 며칠 전에 많이 내렸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엔 정말 쌀쌀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그 한절기만 되면 막 애치애치 재채기 하고 코막힘 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잖아요. 코가 막히면 숨쉬기가 어렵고 또 머리가 띵하고 심할 경우는 가슴까지 또 답답해지잖아요. 요즘처럼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써서 조금 덜하긴 하죠. 그런데도 그래도 이 찬 기운이 도니까 또 막 애치 막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여성분이나 학생들은 좀 귀엽게라도 하는데 그 외 남자분들 체격 크신 남자분들은 막 갑자기 막 재채기를 크게 하면 진짜 깜짝깜짝 막 놀랄 때도 있어요. 막 출근할 때 뒤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해버리면 깜짝 놀래갖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코막힘이 일어나는 원인을 조기에 밝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재채기가 일어나니까 한절기만 되면 그래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코막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우리 코는 호흡을 조절하고 먼지와 세균 등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코막힘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코막힘 두 가지가 원인이 있대요. 그럼 비염이란 이 비강력 즉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하는데요.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히는 것은 급성 비염,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비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급성 비염은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거 약 먹고 간단하게 치료하면 금방 낫는 건데 이제 문제는 만성 비염인 거죠. 만성 비염, 축농증 등 합병증을 또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알르레기 이 비염 치료는 항경요법도 있고 약물요법, 또 면역력이 좀 약할 때도 심해지니까 면역요법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해서 이비인후과 방문을 잘 하시고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조금 요럴 땐 좋더라. 코에도 누른 지압도 있더라고요. 우리 코 피가 날 때는 코 위에 윗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눈하고 눈 옆에를 꾹 눌러서 혈관을 눌러서 그 코피 그걸 멈춰 주잖아요. 근데 콧물이 많이 날 때는 콧볼, 코 양 끝에 이 볼 옆에를 그 살을 꾹 눌러줘요. 콧볼 끝에 옆에를. 그 옆 위아래를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꾹꾹 눌러주면 일시적으로 콧물이 흐르는 걸 조금은 멈출 수가 있다고 하네요. 좀 세게 꾹 눌러줘야 된대요. 그게 지압점이 있나 봐요, 얼굴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막 흐르는 콧물을 조금은 이렇게 멈춰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든 일시적인 거니까. 네. 음. 제때제때 일단은 약을 잘 먹고 또 치료를 잘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다들 시골 다녀오시고 하면은 진짜 면역력도 떨어지고 많이들 피곤해서 충분히 쉬어야 될 텐데, 요럴 때 또 감기, 몸살 이런 게 또 자주 오죠. 그래서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좀 조심조심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맘때. 음, 오늘 호엄마가 음, 좋은 글 좀 읽어드릴게요.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아픔에 원망과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걱정을 구실 삼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걱정이 파고 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소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소서. 용혜원님의 글이었습니다.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라는 글이었어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걱정이 마음속에 없나요? 저도 걱정을 정말 없다 없다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했거나 괜히 뭔가 마음에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바꾸기로 했어요, 생각을. 어차피 일어나지 않은 걸 미리 걱정을 해 봐도 막상 내일 가서 부딪혀 보면은 또 의외로 음 별로 그렇게 내가 걱정한 것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걱정하지도 않고 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미리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갔는데 그냥 일이 잘 해결이 돼요. 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제 홍엄마가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다 해결 방법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방법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음 좀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은 친절하게, 네, 해결을 해야겠죠. 내 잘못이 아닐 때라도 조금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네,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상대방도 그리고 저도, 네, 서로서로 큰 걱정이 없고, 그리고 업무상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금방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아가면서 또 새로운 또 모르는 일도 배우게 되고 경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무슨 일이든 내가 직접 부딪혀 보지 않았을 때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 대신에 이제 뭐 어떤 그 일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라든가 뭐 이런 저런 걸 좀 많이 그래도 미리 좀 알아가죠. 배워가고. 네. 음. 근데 그렇게 막 미리 어떤 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갔는데 오히려 아무런 그걸 써먹을 일이 없을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리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또 내가 좀 실수했거나 미안한 일 있으면 이렇게 '아, 나중에 사과해야지. 나중에 이게 내 잘잘못을 따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해요. 바로 사과할 일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어 음 좀 지적할 일,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웃으면서 바로, 예,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말도 잘 못했어요. 생각만 있고 '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막 이렇게 막 고민도 많고 괜히 별거 아닌데, 근데 막상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외로 뭐 큰 나 혼자만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상대방은 별로 고민도 아니었던. 그래서 의외로 뭐 잘 받아주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든 내가 혼자 너무 끙끙거리면서 고민하지 말고, 또 무슨 일이 만약에 생겼다 벌어졌다 할 때는 다 해결 방법이 있구나. 음,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하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어쨌거나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일들은 그렇게, 예, 없더라고요. 잘 빨리빨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막 뒤로 미루면서 또 막 괜히 내 실수인데 사과 안 하고 막 그러면 더 상대방을 자극받게 해서 더 확 일이, 정말 조그마한 일이 괜히 확대가 되는 그런 일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그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럴 때가 정말 좀 뭐랄까 그래도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가. 우리 아들, 딸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예요." 막 "무슨 공부할 때가 엄마가 공부해 봐요." 막 그러겠지만 음 정말 엄마가 직장을 갈 때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심한 '전쟁을 치르러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출근을 하거든요. '난 전쟁터에 나간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생길지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들이 이렇게 그 사이에서는 또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또 좀 뭐랄까 서로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약육강식 막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나보다 왠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약간 막 그런 막 보여서 정말 그럴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약해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할 때. 저는 좀 기분 나쁘고 조금 그런 게 싫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그냥 "예 잘 받아주죠." 그리고 나서 일단 상대방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음. 상대방이 친하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든지 아니까 오히려 인제 자기네가 저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자기보다 어려 보이고 좀 뭔가 약해 보이고 하니까 좀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제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제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제가 더 그때는 당당하게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하고 하니까 인제 업무 쪽도 좀 그래도 자기보다 좀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음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뭐랄까 남들이 볼 땐 좀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사람이 그래도 또 꼬집 이렇게 하나 보면 한 가지씩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업무상 업무 쪽으로나 모든 쪽으로 완벽하게 항상 거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일할 때는 이제 꼼꼼하게 하고요. 대신 그냥 이제 동료들끼리 그냥 집안일, 동료들 일 뭐 여러 가지 그냥 사적인 일에는 좀 맹탕이에요, 맹탕. 맨날 욕심 부리지 못하고 내 거 챙기지 못하고 뭐랄까 남한테 이렇게 나쁜 말 못하고 이렇게 뭐지 화 못 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예 잘 못하다 보니까 맨날 바보 소리 듣고 그랬어요, 언니들한테 맨날. 음. 좀 좋게 말하면 착하고 쪼끔 안 좋게 말하면은 뭐라 그러지? 그냥 뭐 그런 근데 그것도 또 좋아요. 그만큼 저를 많이 챙겨 주시더라고요 다들. 챙겨 주려고 그러고 서로 먹을 거 있으면 막 챙겨 먹이기도 하고 어 다들 많이 그러셔서 고맙죠. 부족하고 그런 저를 음 많이 챙겨도 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쪼끔 뭐랄까? 이렇게 어 그 애교가 아니고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나요? 쪼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니들한테.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한테도 뭐 어차피 제가 좀 체격이 작다 보니까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쪼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뭐 나이를 떠나서 그냥 제가 어리광 부리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잘 사 주시고 네 막 어느 순간에 저를 많이 챙겨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키가 작고 쪼끔 연약해 보여도 이렇게 처음엔 좀 무시당하지만 쪼끔 지나고 나면은 막 이렇게 "그것도 좋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전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언니들이 항상 커피 많이, 커피, 음식, 뭐 이것저것 많이들 챙겨주세요. 항상 뭐 아프면 어디 아프냐 전화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친구와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교류를 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서로 처음에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 빨리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는 좀 힘들죠. 처음부터 뭔가 짜잔하고 그렇게 우리가 운명적인 뭐 사랑하는 사람만이 운명적인 게 아니라 그 친구들 간 사이도 뭔가 막 짜잔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뭔 얘기만 해도 그래 그래 너도 그랬어 나도 이랬어 막 그래 그래 야 우리는 역시 친구야 우리는 막 그러면서 그런 거라든가 뭐 서로에게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은 또 그런 거.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은 친구들도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우정이란 게 운명적인 우정 그런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운명적인 만남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좋고 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서로 굉장히 뭐 알뜰살뜰 챙겨주면 더 좋죠. 음, 한쪽이 받으면 언젠간 한쪽은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고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어릴 때 보면 그 중학교 때 만났던 그냥 그때는 그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 친구 서로 그냥 남사친 여사친 사람 친구로 지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서로 그냥 뭐 관심 없고 지내다가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만나서 그 결혼까지 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찐사랑이죠. 어렸을 때 중1인가 중2 때 같은 반이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와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도 혹시 몰라요. 지금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어쩌면 미래의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신랑이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한번 저 친구가 나의 이상형인가? 하고 한번 이상형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일단은 누구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잘 맞아야지 되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가 됐든 서로 대화를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곳을 당신에게 당신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당신과 만나야 되는 필연일 수도, 인연일 수도, 운명일 수도 있는 당신과 나. 당신으로 인해 당신 덕분에 많은 시간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고, 또 사랑이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살아가는 공간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마음을 주어도 그칠 줄 모르는 끝없는 내면의 욕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는 없기에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당신을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당신의 여린 가슴에 상처로 남아 아프지 않도록 당신의 행복만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렵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연 또는 필연 혹은 인연의 어떠한 연유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비우면서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마음의 꽃 한 송이를 보내드립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당신, 향긋한 꽃 향기 속에 언제나 늘 행복하셨음 좋겠습니다. 쩍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빌어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채면 좋은데 가끔은 그걸 알아채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랄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랄까 서로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친구처럼 투닥투닥거리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 그렇게 막 가슴 찡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다가 그냥 헤어지고 났을 때 그때서야 마음이 좀 뭔가 아련하게 이렇게 아파오고 뭔가 허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또 내가 저 친구를 사랑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서야 또 알아채는 사람도 있고요. 한눈에 보자마자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 사람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거야. 첫눈에 반한 거죠. 저 사람 무조건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도 몰라. 그냥 좋아해.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좋은 거야. 막 아무것도 뭔가 내가 있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뭔가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런 사랑도 있죠. 자, 우리 아들, 딸들은 주로 어떤 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어떤 사랑을 해보셨을까? 뭐 보통 학창 시절에 많이들 첫사랑 하죠. 그리고 뭐 그럴 때 첫사랑 그때 헤어졌을 땐 크게 뭐 그냥 가볍게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크게 뭐 마음 아픈 일도 없을 거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하면서 정말 내 찐사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고 그리고 호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는데 호엄마 친구들 호엄마의 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깊게 오래 사귀진 않아도 만났다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 친구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정말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엄마도 좀 누군가 좀 만나보려고 학창시절에 좀 그랬었는데 그 소개팅 나가는 거 너무 싫어갖고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운명적인 만남을 원할 거야. 그냥 짠 하고는 날 만나는 그런 사람이 여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어떤 이상형이나 어떤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한다면 좀 그런 어떤 운명적인 만남 바로 호엄마 지금 파트너 호엄마하고 같이 있는 지금
파트너,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 키가 너무 크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키가 가슴인데밖에 안 가요. 그래서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일단은 체중도 저의 2배가 되고 손도 엄청 커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부모님 댁에 오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이쪽이 부모님 댁이 그 신호등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횡단보도만 있지. 그러니까 차들이 좀 이렇게 외곽지대라서 좀 쌩쌩 달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제 손을 이렇게 탁 잡고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손을 잡혀서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초등학생이 된 기분?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 잡고 이렇게 꼭 아빠가 애기 손 잡고 가는 것처럼, 초등학생 손 잡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좀 항상 제가 좀 애기 같이. 근데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뭐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또 잘 맞아요. 취미생활 그런 건 또 잘 맞고. 근데 음식 같은 건 전 또 그 고기를 잘 안 좋아하고. 그런데 뭐 그것도 또 이렇게 서로 잘 맞추다 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잘 또 맞춰지더라고요. 투덕투덕. 안 맞춰지면 또 안 맞춰진 대로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이 잘 살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우리 아들, 딸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적인 사람? 아니면 그런 연애를 꼭 좀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엔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채팅으로는 물론 서로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 이 글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서로 손잡고 같이 막 이렇게 다니고, 뭔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서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또 만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런 거 싫어서.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녀봐야 돼요. 다니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그래야지 적당한 사람도 만나고 서로 약속도 잡고 또 만나고 일단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이미 뭐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보다 그건 더 잘 알겠죠? 엄마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우리 아들 딸들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오히려 생각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은 우리 아들 딸은 오늘 학교 가고 내일도 학교 가죠. 아니요, 어제 학교 가고 오늘까지 학교 가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또 쉴 수 있겠네요. 그때 푹 쉬고 또 용돈 받은 거 용돈 써야 될 텐데, 우리 용돈 받으면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용돈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빨리 써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친구들과 약속 잡고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요즘에 어디를 가려나? 뭐 PC방? 노래방을 가려나?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요즘 못 가봐서 정말 이제 정말 가보고 싶어요, 노래방도.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제 저녁인데, 어제 저녁에 호오빠는 로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보통 그냥 일반 떡볶이를 먹었는데 어제는 왠지 이게 먹고 싶어서 로제 떡볶이에다
그 껍질이 살짝 벗겨진 순대, 껍질 있는 거 잘 못 먹어서 껍질이 살짝 벗겨진 순대가 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사갖고 와서 그 로제 떡볶이 국물에다 순대를 콕 찍어 국물을 콕 찍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먹는 게 또 있잖아요. 간단하게 먹는 거. 바로 간장 계란밥? 어제 어떤 분이 집에 반찬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 간장 계란밥에서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계란하고 간장만 있으면 된다고. 아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YTN 마플 뉴스. 한국인의 간단한 식사,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간장 계란밥 이렇게. 근데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이 밥에 계란 후라이하고 그다음에 김도 좀 잘라서 넣고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간장 계란밥이 미국 뉴욕타임스에도 소개가 됐다. 지난 18일 뉴욕타임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흰쌀밥 위에 달걀 프라이가 올라간 음식 사진이 올라왔다.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계란밥이라고 소개했다. 계란밥은 한국인이 간단하게 식사할 때 먹는 음식으로 흰쌀밥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 비벼 먹는다고 설명했다. 또 달걀 프라이는 버터에 튀기듯 구워 살짝 부풀어 올라야 한다. 간장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짭짤한 김가루를 뿌린다고 덧붙였다. 일본 한 누리꾼이 간장 계란밥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한국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야 한다.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대요. 한국인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계란밥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다니 모든 한국인의 필수 음식이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 K푸드 계란밥 먹과 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대요. 최근 외신에 소개된 한국 음식은 이뿐만 아니죠. 지난 1월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소개하기도 했었대요. 그 음식 평론가 로런 쇼키는 당시 한국에서 술 문화는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음식 장르가 탄생했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해요. 파, 고추 등을 썰어 넣고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콩나물국은 꼭 해장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엄마들이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냥 간단한 콩나물국도. 음식점 가도 콩나물국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집에 정말 부모님 안 계실 때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해서 간장에 이렇게 김가루 있으면 김가루 넣고 없으면 참기름 좀 해서 그냥 쓱싹쓱싹 비벼서 김치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엄마도 이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간장 계란밥.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게 뉴욕타임스에 소개가 됐다니까 너무 또 웃기기도 하고 이건 우리는 일상으로 먹는 건데 그냥 가볍게 반찬 없거나 귀찮거나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까 여기 댓글 그에도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먹는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간단하게 요즘에 어떤 거 해서 먹나요? 음식 해먹으려면 또 친구나 누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먹겠는데 혼자서 정말 이렇게 처음 몇 번은 잘 만들어 먹는데 내가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기가 또 잘 안 되죠.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호엄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하루에 꼭 한 번은 제대로 된 좀 나물류나 생선류나 된장찌개 같은 이렇게 한식류를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셔주면 좋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저기 호엄마는 그 유자차나 레몬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자차, 레몬차는 요맘때 이제 쌀쌀할 때 요럴 때나 아니면 조금 더 추워지면 유자차, 레몬차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사서 따끈하게 이렇게 한 잔씩 마실 때도 있어요. 또 이게 아토피에도 좋고 뭐 피로 회복, 비타민 C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좋아서 그렇게 또 쌀쌀해지면 그런 레몬이나 모가차 저기 유자차를 마시는데, 음 모가는 잘 안 먹어 봤어요. 모가는 모가차를 만들기도 좀 껍질도 두껍고, 모가차는 그렇게 뭐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가차가 인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모가는 잘 안 먹어 봐서 모르는데 '어떤 효능이 있지?'라고 한번 살펴봤더니요. 모가에는 모가는 예쁘진 않는데 그 뭐지 한절기에 이보다 더한 약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나 봐요.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 또 근육통 완화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대요, 모가가. 음, 그래요? 근육통 완화. 호엄마 요즘에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 근육들이 좀 아픈 것 같더라고. 비명을 좀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사포닌과 비타민 C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혈액순환까지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대요. 그리고 철분과 미네랄,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골격을 강화하기도 하고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디스크 주사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계시면 이런 거 모가차 이렇게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모가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염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 한약 재료도 쓰인다고 해요. 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요즘 속을 잘 다스리는 한약 재료도 쓰이니까 장 조직까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또 스트레스 염증도 낮춰주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좋대요. 가행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항염 효과가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변비가 심하거나 신장 또는 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위궤양이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변비 심한 사람과 그 위궤양, 그리고 우리 콩팥이라고 그러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먹어야 된대요. 그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도한별님? 네, 어서오세요, 한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이리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반가워. 반가. 한별님? 제가 아시는 그 한별님인가? 네, 좋은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까지. 네. 네, 좋은 새벽이에요. 제가 좀 이 시간에 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추석은? 한별님도 어떻게 고향에 부모님 본가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친척 집에 방문하셨나요? 네네. 추석 잘 보내고 집에서 푹 쉬고 있답니다. 좋으시겠어요. 친척집 다녀오셨군요. 아, 네, 저도 명절날 하루만 부모님 댁에 다녀오고요. 음, 어제까지 쉬고, 오늘은 또 볼 일이 있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말엔 또 교육도 있고,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 연휴까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연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막 가지 마! 그러고 막 잡아놓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음, 한별님은 내일 뭐 학교를 가시나요?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네. 연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연휴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데, 늦-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 최근에 일 그만두셨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좋겠다. 부러워요. 사실은 호엄마도 직장을 좀 꽤 오래 다녔는데요.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제가 엄마를 케어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런 자격증 준비를 하느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놀이치료, 심리치료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예.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직접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는 음, 잠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근무한 데가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 업무 쪽으로는 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도 그분들이 계속 좀 시간 될 때만 되는 날은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또 그런 날은 또 출근을 해요. 그냥 네, 항상 교육받고 일도 하고 부모님도 보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한별님은 죄송한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봐도 되나? 실례인가? 아까는 우리 딸 아들 전 중학생이셨는데 이 트위치가 20대예요. 와, 너무 좋겠다. 20대. 20대는 뭐든지 막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힘든 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20대는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성인이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직장, 또 남자분들은 군대, 여자친구들은 뭐 취업,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남녀도 좀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20대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제일 많은 나이잖아요. 여행도 하고 싶고 또 본인이 원했던 거, 성인이 아니었을 때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 막 하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고 제일 뭔가 혼란이 오고 막 그럴 때가 20대인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엄청 여행 많이 다녔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맞아요. 지금 여행 정말, 정말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거의 뭐 웬만한 땐 저희도 다 가 봤는데 정말 여행을 못 가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는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가 내가 살던 곳, 삶의 터전을 떠나서 왜 이렇게 막 둘러보는 것도 좋고, 또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많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좀 어떤 일들에 직면하면서 또 일을 해결해 가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바꾸게 돼서 이렇게 나의 생각의 그릇을 많이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곳,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내 여행 안에만 해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문화가. 해외로 나가도 많은 게 다르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한별님 뭐 어떻게 군대에는 다녀오셨어요? 음. 지금 군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곧 가실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다녀왔으면 그래도 좀 편하실 텐데 곧 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군대 가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요. 여행을 많이 해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하다가 좋은 곳 있으면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또 여러 번 가 봐도 되고 음. 근데 요즘 그래서 여행을 많이 못 하니까 또 우리 좀 나이 저기 여유 있는 또 도시민들은 농촌 좀 약간 그런 데에 뭐 농촌의 별장 같은 거처럼 왜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좀 집을 또 구매하셔서 또 서로 농촌분들과 이렇게 도시민들과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래서 또 시골에 너무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해낸 게 시골에 왜 이 집들이 있잖아요. 빈집들. 그걸 잘 리모델링해서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뭐 임대도 해주기도 하고 또 매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엄마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많이 가서 또 살지만 또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가서 몇 개월씩 이렇게 한 두 달씩 그 시간이 될 때 좀 살다가도 오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임대해서 살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음, 매여 있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저희 이제 출퇴근하는 이런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뭐 재택근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촌으로 사람을 오게 할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마 농촌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점점점 이제 농촌이 많이 소멸이 돼 가니까 인구가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좀 시골로도 다녀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호엄마 같은 경우도 좀 해외여행 가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행 계획 짜다가 못 가게 됐고 국내 여행도 좀 많이 다니긴 했는데 요즘에 일체 여행을 거의 뭐 안 가고 있어서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그런 걸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어딜 가려면 좀 부담스러워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음, 체온 재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QR코드 하는 거부터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장시간 쉬다가 나가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저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검사를 받아서 그 꼭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에 좀 예민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요번에 명절 지나고 나서도 지금 네, 어서 오세요, 마스니. 반갑습니다. 좋은 새벽이에요. 안녕, 안녕, 어서 와. 오랜만이야. 반가워.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 와. 우리 마스님, 명절은 잘 보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부모님 댁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시골 본가나 친척집 방문을 하셨나요? 엄마는 그냥 부모님이 가까이 사셔서 다행히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네, 잘 다녀왔어요.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제 집이 큰 집이에요. 아야, 큰 집이면 일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친척분들이 안 오시면 일이 없겠지만 친척분들이 방문하시면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큰 집이면 항상 차례 준비해야 되고 또 친척분들 모시면 그분들 먹을 음식을 해야 되니까 뭐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큰 집이면 차례도 지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네. 다 맞아요. 이번에도 다 못 모이게 했죠. 작은 아빠, 작은 엄마, 형, 셋째 누나만 왔어요. 그래도 형제분이 많으셨나 봐요. 다행이네. 그래도 조금 너무 이렇게 막 규제를 하니까 이번에도 좀 막 규제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까우신 분들을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아예 그런 것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다른 친척집엔 아예 안 가고요. 그냥 딱 부모님 댁만 다녀왔어요. 왠지 막 가기도 그렇고 또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막 선물 세트 사서 방문을 하고 또 막 부모님이랑 같이 찾아뵙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왕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왕래한 것 숫자도 줄어들고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또 저희 제사나 차례 이런 것도 좀 많이 이제 전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뭐 차례 이런 것도 많이 줄이더라고요. 음식도 많이 안 하시고 간단하게 하고. 근데 참 어떻게 용돈은 받으셨어요? 저는 용돈 받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아빠한테 용돈 받았어요. 저도. 엄마가 아빠 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리고 용돈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받아 갖고 왔어요. 우와, 5만 원 받았어요. 맞아, 명절 되면은 우리가 왜 작은 아빠에게 5만 원 받았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원래 이렇게 솔직히 친척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인사하고 용돈 받는 재미로 막 가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막 가잖아요. 저희는 큰 집이 아니라서 주로 이렇게 대구, 본가 대구로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외가댁은 제천, 충북 제천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집이 다 이렇게 저 아랫지방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려면 차가 엄청 밀려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진짜 명절에 한번 가려 그러면 전쟁은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음,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조금 마음 편히 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가면 전도 엄청 많이 부쳐야 되고 막 집안일 도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딱 저희 먹을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장점이 한국인 장점이 이제 점점점 제사나 차례 지내는 거 그런 게 점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어떻게 우리 바스님은 건강 괜찮으세요? 코 막 itchy하고 그 감기, 비염 막 이런 증세들이 와서 다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감기 조심들 꼭 하세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과 딸, 지금 어디선가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실 텐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전 겨울에도 반팔이라 괜찮아요. 와, 부러워라. 와, 아, 그런 분이 정말 계셨어요. 한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안 춥냐니까 안 춥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겨울인데 왜 안 춥지? 막 추위를 안 타시나 보다. 저희 식구들은 막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만 되면 겨울이 싫어, 겨울이 싫어.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싫어, 여름 싫어 막 그러고. 이 생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저희 식구가 5월생, 8월, 5월생, 7월생, 10월, 12월생이 있어요. 그러면 10월 11생은 좀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5월하고 8월은 의외로 뭐 추위도 많이 안 타고 더위도 많이 안 타는데 10월 12일생은 너무너무 막 더위도 타지만 추위를 너무너무 많이 타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집에서만 그런데 반팔만 입고 이불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 얘기였구나. 그쵸. 겨울에 집에서도 뭐 두꺼운 거 요즘에 안 입죠. 그냥 간단하게만 입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따뜻하죠. 아니 근데 진짜 저 한겨울에 진짜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가는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말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겨울에 그 보내기 밖에 그 나가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왜 엄마가 너네 옷 안 사줘서 그러니? 라고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니까 이 부모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막 옷이랑 이렇게 입고 다니라 그러면서 잠바 막 이렇게 좋은 이렇게 겉옷을 막 들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막 싫다고, 나는 싫다고. 그러면서 안 입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반팔, 반바지만 입고 양말도 안 신었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늘 가끔 이제 볼 때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추워서 우리는 오돌오돌 떠는데 쟤는 어떻게 저러고 다니지? 막 근데 좀 특이 체질인가 봐요.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순간 바스님이 겨울에도 반팔 입어요 해갖고 저는 그 친구를 생각했어요. 한겨울에 정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잠바도 안 입고 네 진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이고 네. 근데 호흡만은 추위를 많이 타서 어릴 때 그런 애들을 있는데 실제로 가호 때문에 그래요? 이 가호가 뭐라고? 그 가오가 뭐라고.
일단 안 추워야지. 괜히 그런 거 한다고 하다가 감기 걸려서 큰일 날라고. 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긴 좀 어릴 때는 괜히 좀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막 이렇게 넌 이런 거 못하지? 난 이런 거 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게 하고 싶을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호엄마는 그래서 호엄마는 원래 커피를 마셔도 시험 기간에 막 커피를 먹어도 잠이 너무 잘 와요. 근데 그 물론 인제 그 원두 커피에다가 그냥 그 커피만 먹어도 되지만 가끔은 인제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설탕을 안 넣고 먹어요. 혼자 있을 땐 설탕을 넣고 먹는데 이상하게 친구들 앞에서는 그 설탕 넣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시럽이랑 설탕을 해서 안 넣고 그냥 아메리카노로 그냥 먹고. 예. 그런 것도 좀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걸까?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막 시럽이랑 설탕 듬뿍듬뿍 넣고 달달하게 먹는데 음 친구들이나 누군가 만나면 그냥 "아메리카노요." 그러고 그냥 그런 거 안 넣고 예 그냥 먹기도 해요. 음 그런 것도 가오가 들을 수 있겠죠. 음. 음. 엄마가 이렇게 오늘 또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요. 카카오 같이 그 EBS 방송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12살 산골 소년 현준이. 그 현준이는 음 휴양소 숙직실에서 산대요. 12살 현준이는 할머니하고. 그 휴양소 숙직실에서 뭐 방도 없고 책상도 없이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저 섬진강이 흐르는 광양의 어느 산골 마을이래요. 근데 할머니가 좀 연세가 많으세요.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12살 현준이와 조금 특별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휴양소, 마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잠시 묵어가는 곳인데 숙소 뒤편에 있는 비좁은 숙직실이 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입니다. 벌써 이곳에서 네 번째 가을을 맞는 두 사람. 오갈 데 없는 사정이다 보니 휴양소의 배려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휴양소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며 혼자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 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밥을 먹을 식탁도 공부할 책상도 없이 숙직실에서 지내는 현준이를 보면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하시네요. 현실은 더 막막한데 식당 일을 이제 휴양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소에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식당 일을 못하게 되면 두 사람이 당장 생활해야 할 생계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곤히 잠든 현준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항상 좀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게 된다고 하네요. 음, 현준이는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살지 않고 이혼하시고 나서 이혼하고 태어나서 바로 할머니한테 맡겨졌대요. 할머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거하원에 맡길 생각도 했지만 또 어린 손주를 보고 또 그렇게 차마 하지 못하셔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다행히 별탈 없이 잘 자라주어서 아이를 잘 식당 일도 하고 뭐 청소 일도 하면서 다행히 우리 현준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거는 왜 많이 갖고 왔냐면 카카오에 보면 카카오 가치가치라는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서
그냥 이 내용을 읽어만 줘도 읽고 하트만 눌러줘도 100원이 자동 기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유를 해도 자동 기부가 100원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기부하기를 누르면 뭐 100원부터 1000원,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원 댓글과 그래서 결제하기에서 하면은 이렇게 우리 12살 산골소녀 현준이처럼 할머니와 함께 조그마한 집이라도 둘만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이거 카카오 같이 읽으면서 뭐 가끔은 뭐 몇만 원 기부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읽고 응원 하트 한 번만 눌러줘도 100원의 자동 기부가 되니까요.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중에 카카오톡을 하시다가 혹시 카카오 같이가 있으면 한 번은 들어가서 그 링크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연을 읽어보다가 얘는 좀 이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다. 이 아이는 좀 도와주고 싶다 하면은 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 읽고 응원에 그냥 하트 한 번만 눌러줘도 100원이 기부가 된대요. 우리에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트 한 번만 눌러주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현준이 같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이런 하트 한 번만 눌러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것도 우리의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 없이 살거나 부모 없이 태어났거나 부모님과 그러니까 어릴 때 일찌감치 돌아가셨거나 고아원에 살게 되던 이런 친구들도 모두 다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된 거지. 부모님들의 환경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이 그래도 참 열심히들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들 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자존감도 이렇게 좀 있고 무턱 도움을 다 받지도 않아요, 보면. 그리고 자기가 힘들다고 엄마가 이제 일하는 데 알바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또 와서 이렇게 대학생인데 알바를 이제 하러 오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막 일하고 먹을 거 챙겨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도움을 이렇게 내색을 하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냥 야, 너 이거 일 정말 잘한다. 너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러면서 너는 굉장히 철이 빨리 들었구나.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좀 칭찬을 해준다거나 음료수 하나를 더 이렇게 좀 챙겨준다거나 그 정도밖에 제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게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 말 한마디 내가 조금의 하는 행동 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는 알 수 없는 많은 힘이 또 될 수가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지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방송에도 보면 물론 기부하거나 이런 게 많긴 한데요. 우리 카카오 같이는 사실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그전에는 홈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3만 원씩 5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기부 금액도 좀 커서 한두 사람은 괜찮은데 여러 사람을 기부하려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도 돼서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에 저한테 이게 어떻게 왔냐면요. 카카오톡으로 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퇴근 시간 10분 남겨 놓고 10분 남겨 놓고 그 상사가 "이 일을 처리를 하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어떤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제 터치를 해 보고 들어가니까 그거로 인해서 받는 나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서 재미를 인제 '아 나 스트레스 지수 별' 뭐 상사가 시키고 퇴근 시간 10 분, 5분 남겨 놓고 상사가 이거 오늘 꼭 끝내고 가야 되는 거라고 급한 거라고 그러면서 딱 던져 주고 자기는 가 버리면 열 받겠죠? 스트레스 지수 막 8 그리고 또 다음에 누르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당신이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면 뭐 그 지수에서 0 에서부터 인제 10 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 당신의 스트레스는 몇 도입니다. 뭐 당신의 행복 지수는 얼마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 카카오 가치가 또 이런 게 있구나. 지금 기부하기 뭐 공유하기.'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 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 음악이라든가 음 음 또 여기도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눌렀던 건데 "나도 이제는 행복한 잠을 자고 싶어요. 꿈 많은 소녀."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거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음 "나도 이제는 행복한 잠을 자고 싶어요. 꿈 많은 소녀." 미연 씨의 어린 시절은 누구나의 인생처럼 평범하게 지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했지만 대학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부보다는 직장 생활을 일찍 해서 세상을 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비록 배움이 적고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충분했기에 아무거나 열심히 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미연 씨가 했던 일은 정수기 판매원, 옷가게 점원, 어, 판매원 등의 일을 했고 어떤 일이든 그냥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꿈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시작. 열심히 살아가는 미연 씨에게 아픔이 찾아온 시기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미연 씨가 길을 걷다 넘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본 회사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걸음걸이가 많이 이상해 보여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사실 미연 씨는 얼마 전부터 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서 병원 진료를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나온 검사 결과로 알게 된 병명은 근육병이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육병은 평균적으로 20대 내지 40대 사이에 발병이 많고 신체 골격근이 점차 변성되고 악화되어 가는 진행성, 불치성, 유전성 질환으로 신체 기능이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건강함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축복받은 행복인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도 그런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꽃 같은 청춘이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병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보행이 어려워졌고 손가락이 마비되어 조금만 무리를 하면 극도로 피로해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명을 알고부터는 신체의 모든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빨라지기 시작했고 30대가 넘어서부터는 보행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꿈꾸던 꿈도 희망도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서울에서 알고 지낸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빠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와주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진한 간호에도 미연 씨의 신체는 점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음, 결혼을 한 지 10여 년이 되어갈 무렵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날 밤의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던 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며 신음하던 그 모습을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내 눈은 그를 응시할 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나긴 밤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아픈 이별을 하고 있었고 한없는 이별의 밤이 지나고 있었고 그렇게 네 사람은 별이 되어 나를 떠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를 보살펴 주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연 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밤만 되면 그때의 공포감이나 내 주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미연 씨의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세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누워있는 시간조차도 두려워지고 있었고 아침이 되면 미연 씨는 간밤에 움직임이 없는 뒤척임으로 비몽사몽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활동 보조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니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쁜 미연 씨, 잘 잤어?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연 씨도 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어젯밤에는 너무 잘 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후로 미연 씨는 밤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몸을 뒤척이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의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연 씨는 행복한 잠을 잘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남아있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음, 이분은 이 다른 간호사 분이 이걸 글을 올린 거네요. 전자동 자세 변환 침대를 구매하고자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있지만 음, 이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연을 올린 거네요. 미연 씨가 행복한 잠을 자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빌어봅니다. 라고. 음. 저도 그럼 응원을 눌러서 100원을 기부해 드려야죠. 그리고 공유를 또 해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를 해서 또 100원. 그리고 기부를 해서 또 한 10,000원 정도 기부를 하고 익명으로. 네, 이렇게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하트 한번 누르고 또 저는 제 이제 스토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100 원이 기부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딸들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사연을 보고 한 번씩 요 하트를 눌러주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좀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아주 멀리서라도 조금의 도움이 좀 되고 싶더라고요. 네. 그냥 호호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카카오에 같이 어디서 디코가 막 들어오나 봐. 카카오 같이 그런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고 네 사랑의 하트 응원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런 금액이 모이고 모여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거 뭐 그런 데 쪼끔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10월 1 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10월 1일 되면은 또 경기도에서만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씩 똑같이 네 또 각자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10월 1일 날 되면 그때 잊지 마시고들 하시고 신청들을 하세요. 음. 아 그 엄마가 출근을 하다가 그때 간단하게 메모를 한 게 있는데 맞아요. 음. 여러분들 그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좀 윤여정 배우님 배우님. 그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다 겪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그 힘든 시기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잘 돼 간 것 같고 금방금방 팔로워 수도 늘고 시청률이 처음에는 막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왠지 시청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팔로워 수도 빨리빨리 처음처럼 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컨셉 이 지금 이렇게 내가 방송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이 팔로워가 왜 빨리빨리 더 늘지 않지?' 아니면 '시청률이 왜 떨어질까? 내가 뭐가 잘못한 건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아니면은 또 뭐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나는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 네 맞스님 아직 계세요." 네. 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또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성적을 더 올려야지, 올려야지 했는데도 안 올라갈 때 너무 좌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느 때 어느 시기인지는 각자는 다 다르지만 음 누구나가 다 한 번은 굉장히 정말 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시기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이 미나리의 그 윤여정 그 배우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호엄마가 아마 영화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 우리나라 세시봉이라는 그 카페 커피숍 이런 데에서 무대가 있고 그런 곳에서 통 예전엔 통기타를 치고 뭐 이런 조영남이라든가 윤형주라든가 지금은 인제 좀 너무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그분들을 우리나라 그 많은 가수들을 배출해 내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 윤유정 선생님도 거기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유명한 배우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수 조영남 씨랑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셔서 은퇴를 하고 미국에 가셔서 처음에 행복하게 사셨지만 음 좀 많이 이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혼을 한 이유는 잘 말씀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고 왔는데 일단 아들 둘이 있어서 자녀들 그 생활비랑 여러 가지를, 보통 이혼을 하면 남편분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는데, 조영남 씨가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위자료를 아마 윤여정 씨가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안 받겠다 그러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며 이런 걸 한국에 와서 인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연예계 생활을 너무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기가 있던 여배우고 였어도 다시 돌아와서 이 연기를 시작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결혼한 배우들은 다시 이렇게, 왜 이쁜 여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또 미국에 갔다가 오랜 시간 떨어져서 이렇게 연기 활동하지 않은 분을 다시 캐스팅해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전원일기가 좀 유명했었거든요. 전원일기? 우리 아들 딸들은 알려나 모르겠네. 전원일기라고 최보람 아저씨랑 김수미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건데, 그때 김수미 배우님이 그 윤여정 배우님 그 후배였대요. 후배였었는데, 아 그래요? 몰라요. 예. 전원일기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수미 배우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젊었을 때도 할머니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인제 그 윤여정 배우님이 훨씬 더 선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그러면 내가 여기 다니니까 내가 여기 그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언니 한번 출연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한번 출연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역할이 뭐였냐면은 뭐지? 어 어디 오갈 데 없는 그냥 어떤 할머니 역할이었나? 그런 역할이었대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걸 거절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네, 일단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유명한 굉장히 이쁘고 막 굉장히 잘 나간 여배우셨는데도 그 김수미 아주머니 그 일용이 엄마 역할을 하시는 할머니 그 친구 역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오시면서 그다음에는 다른 드라마 여기저기에서 뭐 인제 좋은 역할이 아닌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역할, 힘들어하는 역할, 뭐 그런 역할이란 역할을 정말 이분은 거절을 안 하고 역할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음. 옛날 베스트 극장인가 아마 주말마다 하는 거였는데, 주말마다 하는 거면은 굉장히 시간도 짧고 음 촬영하는 시간도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거기 뭐 단골 배우셨어요. 매 주마다 나오시는 역할도 다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이분은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거절 안 하고 연기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연기를 다 가리지 않고 다 하신 거죠. 뭐 할머니 역할도 하시고 뭐 배역이 다 다르지만 다 하셨어요. 그런 걸 다 열심히,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연기를 열심히, 열심히 정말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음 이런 역할을 맡아서 또 이번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미나리로. 음. 그분은 그렇게 그분의 삶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나리로 이렇게 굉장히 뜨셨는데 유명한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봐도 나는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연기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일을 해도 그분도 살아오는 그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힘드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만약에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배역, 힘든 배역, 남들이 꺼려하는 배역을 '아 나 싫어. 내가 왜 이런 걸 해?' 그러고 포기를 하셨다면 오늘날 그 자리에 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래 열심히 내가 주어진 대로 참고 하자. 무조건 하자. 나는 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시고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셨더니 하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공이라는 어느 정도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유명해진 그런 배우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CF도 많이,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지금도 역할 같은 거 맡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역할 하시잖아요, 가리지 않고. 그게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안 가려요 막.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뭐 그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아자아자 힘내자 그러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뭐 위치, 그 어떤 기대치만큼은 아닐지라도 네 잘 돼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들 꿈을 버리지 마시고요. 언젠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단 뭐 무슨 일이든 네 다 잘 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네. 일단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조금은 그러면 쉬었다가 또 다른 길, 옆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도 한번 찾아보고, 너무 한 가지 일에만 막 매달려서 전전긍긍 막 불안불안해하면서 막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어요.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한 분이 뭐 최우수 대상을 받는다고 해서 또 그 밑에 우수상, 장려상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내 목표가 물론 대상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꼭 그 1 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 음. 지금 어디선가 우리 아들, 딸들 열심히 이 새벽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많더라고요. 밤잠 못 자고. 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감기 조심 꼭 하세요. 요즘 쌀쌀해서 정말 정말 감기가 몸살기 같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오늘 많이 웃으셨어요. 엄마가 요즘에 못 와서 안 웃었을 것 같아. 음. 김치, 치즈, 음, 베시시, 위스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개구리 뒷다리. 여러분들 안면 근육 많이 웃어주고요. 웃어서 안면 근육 풀어주고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 하면은 좀 막 화가 났다가도 웃음이 좀 나지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웃고 있지?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피식 한번 웃어주면은 우리의 뇌가 정말 바보 같대요. 내가 웃으면 우리의 뇌가 얘가 웃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막 그 좋은 호르몬 그런 걸 막 이렇게 분비를 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음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많이 웃으면 복도 오지만 암도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웃음 치료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많이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오늘도 많이 웃어 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호흡만은 이제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엄마는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음, 우리
채다님, 김채다님, 중학생이라 잠이 잘 들었겠다. 네, 채다님, 한별님, 그리고 바스님, 늦게까지 계셔서 감사하고요. 음, 모두 모두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